오늘은 오랜만에 시조새가 주식약국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좀 얼굴 바빴습니다. 주말에 네. 따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사업. 네. 주식은 잘 되시나요? 요즘? 주식은 제가 주식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식 물려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제 차례가 아니고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그걸 먼저 하고, 그게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거를 또 네.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제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종목이 물린 게. 혹시 우리가 얘기한 종목 중에 몇 개나 있죠? 그 사이에서 추천한 거가 좀 몇 개 있고요. 제가 이제 뉴스나 뭐 이렇게 정치 이런 거 보고 들어간 게 몇 개 있고요. 그 여러분은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는 시조새님을 보고 계십니다. 맞죠? 할 말이 없네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뉴스에 사서 소문에 파는 맞습니다. 분. 이거 어떻게 된대더라 이러면.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사서 물리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본인이 지금 물려 있는 종목은 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본인 사연을 본인이 읽고 한번 나가보시죠. 제가 그 한 종목 한 종목 계속 매주 나오는 거보다는 네. 한 번에 한 10개 하는 거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는 종합 비타민으로 처방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약이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연을 네. 읽어 주십시오. 예. 네. 네, 오늘의 그 사연 보내주신 거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처방전 신청합니다. 성함이 강모시고요. 매수하신 종목은 국도화학. 올해 5월 17일 날 77,3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매수를 하신 이유는 세 가지를 들어주셨는데요. 내년 대선 후 최소 1년까지는 건설 경기 좋아지면서 에폭시 수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라고 첫 번째 이유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미국 인프라 투자 아직 시작도 안 해서라고 해주셨고, 세 번째는 에폭시 글로벌 1위 기업임에도 저 PBR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투자 여유자금 여부는 100% 주식 몰빵이라 여유자금 없다 하시고요. 굳이 마련한다면 수익난 종목을 익절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하신 목적은 육체 노동은 싫고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목표는 매수가의 70에서 100% 이상의 수익을 원하십니다. 다른 그 보유하신 종목은 코오롱인더, 페노션, 국도화학, 동부제철, LB세미콘, 현대코퍼레이션, DI동일, 에코프로비엠, 자이 S&D 꽤 많이 보유하고 계시네요. 투자 보유까지의 과정, 국도화학 매수하기 두세 달 전 4, 5만 원대에서 들어갈까 말까 째려보던 주식이 하는 사이에 불과 두 달 만에 9만 원 뚫어버려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와중 다시 7만 원대 조정 주길래 이번에 못 참고 냅다 질렀더만 물려버렸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궁금하신 점은, 다른 화학주와는 다르게 에폭시 단가가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화학주 내릴 때 같이 쳐 내립니다. 며칠 전 유무상 증자로 쇼크로 한 방 더 주가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주식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돈 넘치는 회사가 유상증자하는 것도 이해 안 되고, 겨우 한 달 못 참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주사위 형님들한테 조언 구하는 저도 이해 안 되네요. 하하하. 꼭 좀 봐주십시오. 주사위 형님들 열심히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약사님 두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주식 약국이 한 주 건너뛰고 네. 뭐 수십 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뭐랄까 주린이는 아니고요. 수준이 어느 정도 있고 종목을 골라내는 능력도 있으시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지금 종목 의뢰하신 그 종목 자체도 국도화학이라는 이 종목이 저는 보니까 되게 좋은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 이런 종목이 다 있었어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거든요. 친환경 에너지도 있고 뭐. 네.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제 뭐 좋은지는 알았지만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쵸.
아주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많은 회사인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주식이 왜 올랐으며, 왜 하락했으며, 그리고 그 타이밍을 모르고 매수를 했다가 그 이후에 상승할 때 올라간 게 아니라 하락할 때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타이밍도 안 좋아.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나왔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얼마지? 유상증자 지금 57,700원으로 나왔잖아. 네. 사실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57,700원이 기준가가 될 공산이 크거든.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야. 네. 그 무상증자는 또 반대로 보면 또 호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래. 나는 좀 생각하는 게 그 무상증자가 왜 호재인지 잘 모르겠어. 1차적으로는 뭐랄까 무상증자를 함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은 배당소득세 해가지고 띄는데 무상증자는 뭐 그런 거가 없으니까 그 투자자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무상증자 나한테 들어오는 만큼 내 주가가 빠진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배당은 그래도 이랬거나 저랬거나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무상증자는 가령 20%다 그러면 20%가 빠지기 때문에 받으나 마나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올랐을 때 그게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유동 주식수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유동 주식수가 부족한 경우에 늘리기 위해서 무선 주식을 하게 되면 시장에 유동 자금이 많이 더 풀리니까 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지금 이 국도화학 같은 경우 보면은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한 사람도 무상증자에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저는 그렇다면 왜 증자를 하느냐만 놓고 따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뭐 호재, 약재 이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지. 왜 하느냐만 놓고 보면 되지 않나?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이 부분이 이제 국도화학이 참 재밌는 회사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여기 그 질문자께서도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맞아요. 1차적으로 뭐 그 에폭시 쪽에 세계 1위, 네. 1위입니다. 예. 시장 점유율이 18% 정도 되고 국내 또 1위 당연히 1위지 세계 1위니까 65% 정도 어떤 시장 점유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회사고 독보적인 회사라는 건 맞는데 지금 하여튼 뭐 그러니까 결국은 유상증자가 왜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하여튼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그 중요한 건 이제 먼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 종목을 의뢰하신 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 당연히 자세히 알아보시고 매수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 설명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니까 설명을 드리면, 자, 에폭시가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에폭시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바닥에 맨들맨들하게 막 있는 거 있죠. 코팅돼 있잖아요, 바닥에. 그거 에폭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뭐 자동차, 그다음에 선박, 조선이죠. 그다음에 뭐 전기 전자제품 이런 데도 들어가요. 건설도 있고. 건설도 있죠. 근데 지금 이 회사가 보니까 50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렇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적자가 한 번도 없었대. 맞아요. 그러니까 자, 기업 자체는 탄탄하다, 그러니까 불안한 게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내가 산 가격대에 언제 다시 도달하거나 더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주식약국에 종목 처방 신청한 건데,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슈, 호재성들을 좀 보면 이 에폭시가 그 풍력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부가치 상품이더라고요. 두 배래.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거죠. 네, 풍력 블레이드의 원재료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공급 물량의 쇼티지가 있었지. 그래서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한파 때문에 지금 못했고 중국에서는 정기 점검 때문에 못했고.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 때문에 네. 그 공장이 정상 가동을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 공급이 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 에폭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청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역은 잘했잖아. 네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국도화학은 그런 측면에서 매출액에 대한 타격을 전혀 받지를 않았지. 물론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 하나가 지금 셧다운이 돼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다시 재가동된다고 그랬을 때 이제 플러스 요인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같은 그 중국 5월까지 지금 정기 점검을 했던 중국 회사들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네. 다시 경쟁 상태가 돼가는 게 이제 지금 현실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에폭시 수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는 그 폴리올류 또 제조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폴리올류는 건축 보온용 단열재라든지 침대 매트리스, 소파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생산 능력을 알아야 돼요. 생산 능력을. 근데 지금 그 아까 중국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의 이 상반기에 중국 공장이 완공이 돼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게 한 20만 톤 정도의 폴리올 공장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한 4만 톤 정도 규모 돌아가고 그리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88만 톤 정도. 그것만 다 합쳐도 112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이 갖춰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추다 보니까 그 추가로 더 뭔가를 증설을 하거나 거기에 그거에 따른 뭐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증자를 했다라고 저는 예,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그것 때문에 증자를 하는데 유상 증자하면 너무 악재성이다 보니 무상 증자를 같이 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원래 이 회사가 그 모든 걸 사채로 그러니까 사채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회사채로 이거를 자금 충당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총 몇 번이냐면 그 7번에 걸쳐서 약 한 1,300억 정도를 네. 해가지고 그 이 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차원 발행하는 거야. 3년 물짜리.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갑자기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소리냐면 네. 지금 캐파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사채 이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사채를 더 발행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사채 발행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신용평가사에서 어떤 그 워닝 사인을 보냈어요. 국도화학에. 네. 그런데 국도화학 입장에서는 지금 물 들어오면 노조를 했다고 뭔가 이게 어떤 그 원재료 매입이라든지 운전 자금이 필요한데 네. 사채는 발행이 그 어떻게 보면 제한이 돼버린 상황이잖아. 네, 그럼 네. 돈은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자본 조달하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 발행 자본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사채를 통해서 회사채나 부채를 통해서 이렇게 자본 조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화학이 그 동안에는 부채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네. 자본 시장을 통해 갖고 지금 자본 조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충격적인 어떤 그런 걸로 다가왔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부채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한다는 것은 차환 발행. 그러니까 새로운 그 회사채를 그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뭐랄까 교환을 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새로 300억이다 그러면 300억이 만기가 다 왔다 그러면 300억을 회사채를 또 발행을 해서 이렇게 교환해서 그걸 차환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게 유상증자라는 거는 한번 발행을 하고 나면 이게 없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었다 했을 때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부담이 되는 거지. 이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본이 그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채는 갚으면 되는데. 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거야. 그 보니까 유상증자 규모가 920억? 그 정도 되더라. 근데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왜냐면 이게 지금 그 8월 9일 날 확정된대. 지금 일정을 보니까 발행 일정을 봤더니 8월 9일 정도에 지금 그 정확한 발행 가액은 그래서 이제 전체 규모가 달라지는 거지. 왜냐면 160만 주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발행 지금 신주 발행 예정 가격이 지금 57,700원인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왜냐면 이게 3개월 평균 뭐 이런 게 있거든. 그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할인가를 얼마를 줄 거냐 이렇게 그 발행 가액에 대한 어떤 산정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8월 9일 날 확정이 된다는 거야. 유상증자 권리락이 7월 8일이고 음. 무상증자는 8월 19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금액이 이제 중간에 그 기준일은 네. 그때인 거고 발행가가 변한다는 거야. 아, 네네. 자, 그러면 지금 그 약사님께서 파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증자 부분 때문에 이 무상 유상 증자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1차적인 거가 그게 가장 크지. 왜냐하면 그 주가 자체가 희석이 돼 버렸으니까 1차적인 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저 뭡니까 여기 요청하신 분이 네네. 뭐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에폭시 가격이 지금 피크를 쳤는데 이게 피크 아웃이냐 아니냐야. 그럼 지난주에도 뭐 비슷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걸린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가 그 뭐랄까 이지웰 같은 게 고점인데 성장성이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근데 국도화학의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에 국도화학의 그 뭐랄까 실적이 좋아진 이유를 보면 결국은 에폭시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데 에폭시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 가격이 올라간 이유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까 전에 좀 설명을 했다시피 일단은 경쟁사들의 어떤 그런 생산이 차질을 빚었단 말이야. 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뭐 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요는 급증을 했는데 공급이 못 쫓아가서 벌어진 쇼티지란 말이야. 공급 부족. 그런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6월부터는 중국이 다시 가동이 정상화되고 네. 미국도 지금 가동이 정상화된단 말이야. 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 에폭시 가격이 유지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야.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일단 하방 압력을 받은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게 유상증자 이슈까지 나와버리니까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우리 문의하신 분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일단은 현재로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유상증자 이 부분이 일단 물량 부담이 된 거고 첫째. 두 번째 주가의 에폭시 주가의 그러니까 그 가격의 상승폭이 지금 제한적이란 말이야. 확인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면 지금 6월부터라고 했으니까 6월에 대한 실적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결국은 3분기 정도 가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그러면 불확실하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남은 거는 유상증자 부담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국도화학에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업 계획을 세워서 나갔겠지만 네.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 이슈가 두 개가 한꺼번에 겹쳐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 업황, 뭐 시장의 방향, 흐름, 그다음에 이 업종, 이 종목의 방향과 흐름들을 봤을 때는 현재만 놓고 보면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 그렇지. 지금은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기술적 분석을 또 들어가 봐야겠네요. 그렇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유상증자라는 거는 계속 얘기했지만 그 물량 부담은 계속 있는 거거든. 그리고 가격이 지금 아까 7만 네, 얼마라고 하셨는데, 57,000. 예. 77,300원이라고 매수 단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2만 원이나 차이 나요. 2만 원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야. 57,700원이야.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는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유상증자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싸게 사야 되잖아. 받는 수밖에 없어. 일반 그래갖고- 공모인가요? 근데 이거? 응? 일반 공모야. 일반 공모예요. 그래서 그 참 이거를 각오해야 돼. 지금 57,700원을 각오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어야 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네.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57,700원에 대한 이 유상증자를 받아야만 그리고 받고 무상증자까지 받아야만 네. 어떤 그 손실 회복이 가식성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팔았다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지 이를테면. 근데 지금 그 신청하신 분이 투자 여유 자금 여부에서 100% 주식 몰빵이라 여유 자금 없음. 그러면 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굳이 마련한다면 수익 난 종목 익절.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수익 난 종목을 익절을 해서라도 여길 들어올 필요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없는 거지. 없습니까? 없지. 야,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 자 차트 좀 보면서 예. 기술적으로 이제 얘기해 주는 수밖에 예, 없어. 한번 말씀 나머지는. 드려보시죠. 그러니까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다. 네. 자 일단 차트 보기 전에 유동 비율을 좀 봐야 되잖아요. 예. 자 지금 보니까 아이고 이게 그 발행 주식수 자체가 작네. 거래량이 581만 없더니. 주. 그리고 보니까 대주주 지분율을 대략 한 60% 정도가 되네요. 그럼 한 40% 정도가 시장에 지금 시중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지. 40%. 근데 여기서 40%면은 얼마 한 230만 주 정도가 풀려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또 회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겠죠. 자 일단 액면가 5,000원이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까 그 신주 유상증자 발행가가 57,700원이면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지.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현재 주가의 갭 차이가 아직도 가격은 저 정도 가격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57,700원까지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준가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얼마나 높냐 낮냐 이걸 가지고 따질 건데. 그럼 여기서 굳이 누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그 가격에 사지 지금 미리 사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량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그렇지. 이거 지금 어려워. 어렵네요. 어려운 상황. 사실 이제 뭐 저는 그냥 간단하면 만약에 저라면은 일단 이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기 때문에 정말 초장기적인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가만히 냅둬요. 제가 볼 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저처럼 그런 생각으로 아마 접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종목은 단타 종목이 아니라 장기 투자할 종목이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차트 보면 안 돼요 지금. 차트 보면 안 돼요. 그냥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 PD가 지적했잖아. 이를테면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관건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 금액이 있느냐가 없는 문제야. 그게 있으면 사실 그냥 들고 가면 돼. 왜냐하면 비율 차트가 될 테니까 그 매수한 77,300원은 뭐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낮아지잖아. 무상증자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대 초반이나 4만 원대 후반으로 시작할 거라고. 그렇지만 비율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다 들고 가면 나중에 이제 그 업황이 개선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다시 원금을 회복할 수도 있고 뭐 추가로 수익을 낼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유상증자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뭐 다 재료 매입 대금 내지는 또 그리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회사들의 증자 대금 이런 걸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설 확장 내지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그 설립한 이후로 여태까지 한 번도 적자를 안 본 회사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노하우, 회사 운영의 노하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지금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 너무 좋은 회사지. 좋아요. 근데 이제 다만 상황이 지금 안 좋게 두 가지가 걸려서 한꺼번에 걸리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고. 그러니까 자 좀 단순하게 저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그냥 제가 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매수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잖아요. 왜냐면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당장은.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상승 신호가 떴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건. 그런 상황이 그러면 이게 57,600까지 내려오는 것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하락이다. 이때 보면은 급등을 하고 추세가 하방 신호로 나타나고 계단식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돌아서는 신호가 하나도 안 나타났잖아.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매수할 수 없잖아요. 매수 그러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거냐 보면은 지금 저는 만약에 저라면 일단 이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요. 저는 그리고 다시 그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무조건 이 종목만 사야 된다고 치면 이 종목이 다시 때가 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산다. 예. 그러면 그만큼 손실을 덜 보니까 예. 그냥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종목은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점 매수 차원에서 지금 매도 저점 왔을 때 다시 재매수 이건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옳으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뭘 기댈 게 없다라는 거야. 네, 없죠. 그게 문제인 거야. 시간이 지금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무엇을 할 것이다. 근데 그걸 지나고 나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그냥 버티면 되거든요. 견디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시간까지 견디는 것도 사실은 더 안 좋은 쪽이고 안 좋은 쪽으로 열릴 것이고 그때까지 기회 비용도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때까지 견딘다고 한들 그 이후에 바로 이게 돌아설 것이냐 얘기를 해보면 그것도 쉽지 않다. 당장은
그것 또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유상증자가 끝나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렇죠.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해소가 돼야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상증자는 최소한 나쁜 건 아니니까. 네. 최소한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국도학을 사랑하지만 정말 그 잠깐 이별을 할 것도 좋다. 예, 국도학은 정말 좋은 회사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있고 회사는 좋지만 주가가 안 오르면 나한테는 손실을 주는 좋은 회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사랑을 하기 위한 잠시 이별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소장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예. 나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57,700원이라는 게 너무 부담이야. 저기서 유상증자 가격이 57,700원이라는 기준이 생겼는데 그 위에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가 없거든. 첫 번째.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회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상증자가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무 떨어지면. 그러면 원래 지금 저 뭐랄까 투자 확정한 게 한 1,000억 정도 지금 쓰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160만 주 정해져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유상증자가 실패할 수도 있거든.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뭔가 지금 뭐 이슈를 내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자, 일단은 잠깐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 이분 말대로라면 현금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현금 많은데 굳이 뭐 증자를 뭐 실패하니 이런 필요 없잖아요. 갖고 있는 돈으로 하면 되니까. 현금이 이게 맞죠? 570억인가요? 570억 정도가 있는 거네요. 뭐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없는 것도 아니지. 아이 그리고 워낙에 또 훌륭한 회사잖아. 자, 매출액이나 뭐 이런 내용은 사실 뭐 그냥 꾸준하니까 영업이익률이 다소 좀 낮다는 거 말고는 부채 비율 부채도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회사는 나무랄 데가 없이 아 그럼 좋은 회사지. 괜찮은 그리고 회사인데 이번에 쇼티지 해가지고 에폭시가 사상 최대가를 하니까 이게 지금 3분기 그러니까 1분기 올해 1분기 실적 보라고. 이게 뭐 따블인 거네. 더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회사를 평가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출액이 늘었을 때 무슨 어떤 비율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3천억 늘었는데 이게 지금 영업이익은 더블은 그러니까 지금 300억 늘었잖아. 2,700억에서 3천억으로 300억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더블이 늘어났어. 네. 그러니까 이건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일수록 고정비 부담보다는 그러니까 변동비로 해결을 하는 거 고정비 부담은 없는 거지.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근데 그거는 또 역으로 얘기하면 생산 캐파가 지금 꽉 차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 자, 일단은 그 소장님이나 저의 의견은 사실 저는 이게 분석하기 전에는 이거 장기 투자하면 되겠다. 갖고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증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보니 잠깐 뺐다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도 그렇지. 상당 부분 동의하시는 거고요. 자, 저희가 사실 이제 주식약국에서 이렇게 저희 나름의 처방을 할 때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소 실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간 것도 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반대로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예를 들어 두산 피어셀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팔았다가 다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익절해라 그러고 나서 다시 대응해라 했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두산 피어셀은 더 상승을 해서 지금 엄청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희가 하는 처방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갖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땐 그래.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야.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보는 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주사위를 우리 주사위 채널이지만 주사위 던져가지고 3입니다. 뭐 앞으로 3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상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니까 저희는. 뭔가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의견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분석에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면 또 이를테면 저희를 가르쳐 주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그런 그 팩트라든지 아니면 그 분석 툴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뭐 댓글이든 이렇게 그 이메일이든 보내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참고할 것이고 오늘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어떤 그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큰 틀에서의 그 에폭시 가격이라는 그 하락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드는 찰나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2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시간이 증명해 줄 텐데, 이게 지금 그 이 문의를 주신 분의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현금화를 지금 조언하는 그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이게 다소 그 신청을 하시고 나서 저희 의견을 듣고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라면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국도학을 지금 사겠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본인이 만약에 나는 지금 사지 않는다고 하면은 남들도 안 삽니다. 주식을 누가 사야지만 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산 이후에 나는 가만히 있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거 너무 싸다 아니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뭐 지금처럼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싸다 더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의견 한번 드려보는 거고, 이제 저희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떤 처방이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들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보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또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뭐 어떤 좋은 정보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약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말씀을 참고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또 오늘 국도학을 다뤄봤습니다. 그럼 오늘 국도학을 끝으로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종목으로 더 좋은 정보를 들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